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2022년 5월 10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상당히 좀 많이 괴롭히네요, 그죠? 많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 예. 뭐 어제 미국장 또 급락을 했고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 또 오늘 뭐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장중에 이렇게 반등이 좀 전개되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여전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오전에 장 시작하면서 개파락 출발해서 너무 많이 하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매수로 시작을 했어요.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매수한 거 다 팔고 추가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 3,170억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은 뭐 매수를 했다가 매수 규모를 좀 줄였다가 뭐 그런 그런 식이 반복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자, 대신에 오늘 선물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그죠? 선물 많이 파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늘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예. 자, 추세가 급등 추세. 예,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게 살아있으니 시장은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에는 힘이 좀 버거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혹시나 해서 또 어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연봉 볼까요? 연봉. 자, 5년선 안으로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죠? 좀 더 떨어져야 들어오는데 5년선 아직은 아래 꼬리도 5년선 위에 있다. 5년선 위에 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야지 완전한 바닥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는데 아직은 5년선 위에 아래 꼬리가 거의 5년선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거의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직전 고점 이쪽 부분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쪽 부분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이쪽 부분 이렇게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수 금일은 좀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그죠? 자, 개파락 출발. 개파락해서 저점을 깨고 막 투매도 불러일으키고 막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꾸준히 분차트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하루의 모습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종목을 봐도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 외바닥은 힘이 없다.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나도 힘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쌍바닥 내지는 다중바닥을 찍어야 된다. 즉 여기가 최저점일까? 여기가 진짜 바닥일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캔들 좀 아쉬워요.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인데 심리적 가격대 2600을 회복을 못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게 된 게 5일선 하구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였죠. 그죠? 그 이격을 좁히고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위로 벌어져도 5일선으로 들어와요. 밑으로 벌어져도 5일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하면서
좀 일단 지수는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죠? 반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죠, 그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가 종가상 최저점이었어요. 자, 오늘이 종가상 최저점입니다. 저점을 자꾸 깨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FOMC 회의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뭐라 그랬어요?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 자, 연준에서 처음에 인플레이가 시작될 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인플레이 일시적이다. 이건 뭐 금방 잡힌다. 좀 무시를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죠? 대응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 정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거? 빅스텝을 밟겠다. 앞으로 두세 차례 빅스텝을 더 밟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양적 긴축 정책을 6월부터 펼치겠다라는 얘기.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처음에 인플레이를 못 잡았는데 빅스텝을 밟고 양적 긴축을 하다 보면은 그죠?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 잡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나? 괜히 긴축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괜히 경기만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에요. 그런 우려감이 어제도 작용을 했고 오늘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장이 많이 빠진 거고요. 오늘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전개가 된 게 미국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 야간 선물 지수가 반등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들이 서서히 반등이 전개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뭐 종목별로 테마별로 보시면 오늘 가장 좋았던 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종목이 특히 대형 반도체주들, 중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어떤 것들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게 오늘의 특징이었고요. 자, 과연 내일 반등이 일어나게 될 건지, 반등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반등이 일어나게 될 건지, 일단 2650까지 반등이 좀 세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전개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기 쫙 급락했잖아요. 그죠? 네, 급락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급락 쭉 일어났어요. 그죠? 자, 요렇게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 줄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세요. 왜냐? 이게 외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외바닥이기 때문에 최소한 쌍바닥, 다중바닥 이렇게 찍는 그런 진바닥이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힘이 없어요. 자, 반등이 전개될 때, 자, 이 고점을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반등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직은 뭐 월봉으로도 그렇고 연봉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더 떨어지는 게 제 눈에는 더 떨어지는 게 맞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지수 움직임보다 빠른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별로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뭐 추가로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전만 해도 굉장히 썰렁했어요. 오전만 해도. 자, 개파락 출발해서 계속 저점을 깨고 추추추추 투매까지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막 그런 모습이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종목의 차별화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하셔야 되고요. 편입을 하셔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저점이 잘 형성될 때마다 분할로 매수 단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 몰라요. 얼마까지 내려갈 건지 그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뭐 몇 포인트까지 내려가느냐 이거 별로 그거 맞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자, 여기 2400 여기가 얼마죠? 2460이었나? 뭐 하여간 거기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직전 고점까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5년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00을 깨고 내려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년선이 얼마냐 그러면 5년선 2537포인트네요. 2537. 아,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오늘 들어올 뻔 했어요. 그죠?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들어올 뻔 했는데 거의 근접하다가 말았어요. 다행히도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반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래소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외바닥이에요. 그죠? 외바닥입니다. 거래소 지수는. 자, 외바닥.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태.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외바닥을 형성한 그런 모습. 여기에서 뭐 약간 좀 여기 상승하다가 며칠 여기서 약간 머물렀네요. 그죠? 여기 살짝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이것도 깨고 내려갔거든요. 지금. 깨고 내려간 바로 이탈을 해버리죠. 그죠?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었느냐? 강력하진 않죠. 며칠 머물렀던 여기서 며칠 머물렀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약하죠. 그죠? 약합니다. 그래서 뭐 일봉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좀 쌍바닥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이 확 낮은 쌍바닥이 아니냐. 너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월봉을 봐도 그렇고 연봉을 봐도 그렇고 좀 더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를 깰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깹니다. 이렇게. 깼죠, 그죠? 깼어요. 오늘 깨가지고 일단은 종가상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상은 회복을 했는데 좀 시원찮죠, 그죠? 시원찮고 수급도 시원찮았습니다. 오늘 수급도 시원찮고 전일 대비 수급이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됐고 외국인들 매매 동량 조금 전에 확인하셨지만은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원달러 환율 급등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추세가 급등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반면에 자, 지난 저점하고 오늘 나온 저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큰 차이가 아니라서 얘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얘는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월봉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봐도 그렇고 연봉을 봐도 그렇고 자 이쪽 지난 고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내려왔을 뿐이고 지난 고점 부분이 박스권이거든요. 그 박스권 안으로 뭐 오늘 좀 더 내려왔을 뿐이고 뭐 진행이 자 지난 고점 이쪽 부분이죠, 그죠?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까지 거의 진입해서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스권 내에서 좀 더 내려왔을 뿐이에요. 오늘 좀 더 내려왔는데 거래소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거래소는 그런 게 아니고 코스닥은 이쪽에서 몇 개월을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몇 개월 3개월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3개월 정도 끼뜩 하면서 멈칫 이것까지 치면 한 4개월 되네요, 그죠? 4개월 동안 이 가격대에서 머물렀던 코스닥입니다. 자, 요렇게 고점 형성하고 쭉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진입했거든요. 여기까지 진입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거래소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반등이 된 게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 조금 전에 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5일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5일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슬쩍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떨어질 때 보시면 5일선 타고 떨어졌어요. 5일선 타고 떨어졌어요. 5일선 타고. 자, 5일선 계속 5일선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5일선하고 이격이 쫙 벌어지니까 반등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5일선하고의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시도한 거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그런 의미지. 뭐 특별하게 뭐 이제는 시장이 뭐 상승 방향으로 턴했다. 뭐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에서 진짜 바닥이 나오는지, 진바닥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진바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된다. 확인하셔야 된다. 자, 오늘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저희 방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다. 빡신 종목들이 몇 종목 보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의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종목의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대다수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다수 종목들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향은 받지만은 시장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 아직 이 코스피 차트는 아직은 바닥이 나오지 않은 듯한 모습인데 어떤 종목들은 보면은 이미 바닥이 나와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확인을 하면서 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종목 말씀드려봐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안 됩니다. 큰 도움 안 되고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이 시장의 분위기, 특히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뭐 경제 지표 갖다 놓고 뭐 계산해서 뭐 지수가 얼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단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차트를 꺼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금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있죠, 그죠? 자, 이번 주 이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슈. 왜 시장이 좋을 때는 특별하게 뭐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나 이런 것들 좀 챙기셔야 돼요.
제가 FOMC 회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몇 주 전부터, 2주 전부터 FOMC 회의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지금 이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이벤트 사항들을 갖다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왜 이게 신경이 자꾸 쓰이냐 그러면은 지금 계속 뭐예요? 인플레이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소비자 물가 지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더 강력하게 나올 건지 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 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그래서 옵션 만기일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박스권에서 잘 놀던 박스권에서 잘 견디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그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역시나 기술적 분석을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 말씀드렸지만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확률 게임이니까 과거의 차트, 여지껏 우리나라 주식 역사를 나타내는 이 차트를 통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더 큰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학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고요. 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은 뭐 이래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신텍이라는 종목 급등했죠. 거의 6%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 자,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을 한 거죠. 그리고 DB 하이텍 4.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대형주 SK 하이닉스가 좀 상승하는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좀 덜 떨어졌어요. 그죠? 좀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중소형주보다는 좋았다. 자, 삼성전자 이거 외바닥이었어요. 여기 외바닥. 자, 종목도 보시면은 뭐 지수만 그런 게 아니고 종목도 그래요. 외바닥은 없다. 여기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착 해서 계속 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시 대발락 하잖아요. 이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점 형성하고 상승했다가 대발락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외바닥 올라가면 외바닥은 힘이 없어요. 외바닥은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말아요. 그냥 올라가다가 맙니다. 자, 여기가 외바닥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마는 거죠. 외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쌍바닥 내지는 3중 바닥이면 더 좋고요. 4중 바닥이면 더 좋고요. 바닥을 다지는 모습. 여기에서 꽤 다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세게 올라왔던 거죠. 외바닥은 자, 여기가 외바닥이었죠. 외바닥이었어요. 뭐 가봐야 지가 여기밖에 못 가요. 자, 삼성전자 와 이거 저점 나왔다. 이제 뭐 집 팔고 막 땅 팔고 막 사야 되겠다.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자,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뭐 시장 여건이 안 좋다라면 더 안 좋아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말씀드렸지만은 자, 2553포인트가 오늘 최저점이었습니다. 2553. 더 내려와야 된다. 더 내려와야 된다.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좀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시장이라는 게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락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연중 2022년 들어서 최저점 형성했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 기술적 반등 또 전개되겠죠, 그죠? 최저점 형성했어요, 기술적 반등. 여기서도 최저점 형성했어요,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최저점 형성했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느냐? 많이 올라오면 2650, 2650. 뭐 그런 부분들. 자, 여기에서는 2900까지도 못 올라왔어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그죠?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 자, 이번에는 2650까지 뭐 더 세게 나와가지고 2700, 2750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뭐 시장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이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다 종목 다 오픈 시켜 드렸죠. 뭐 애니 능률이다, 뭐 웅진이다, 뭐예요, 하도 종목이 많아가지고 뭐 다 막 오픈 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푸른저축은행이다, 뭐 다. 예. 그럴 때는 막 방송들을 아주 열광적으로 들으시더니 종목 얘기를 안 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 여러분들 종목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종목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시장이 이렇게 험악한데 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선별된 종목, 차별화 종목들이 차별화됐잖아요, 그죠? 차별화된 종목 그 엑기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오픈을 시키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되는지 자, 핵심은 뭐예요? 진바닥이 나온 다음에 진바닥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바닥 어디가 진바닥일까? 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또 막 광분하셔가지고 막 매수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대발락 해야 돼요. 대발락 해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대발락 할 거냐? 그건 모르죠, 그죠? 앞으로 자, 여러 가지 뭐 경제 여건 뭐 그런 거 따져봐야 되겠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나올 거 이제 뭐 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나쁜 거 나올 만큼 다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이 기술적 분석 무시 못합니다. 이거 기술적 분석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혀 나가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도 박스권으로 잘 버티다가 여기서 저점인 것 같았는데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박스권이었어요. 여기서도 박스권이었는데 잘 버티던 듯 하다가 또 한 단계 또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연봉을 설명을 드렸고 월봉을 설명을 드렸고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봉만 보시면 안 되고요. 월봉도 참고하셔야 되고 연봉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실 때는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트의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놈이 예전에
대량거래, 역사적인 대량거래가 실렸었구나. 와, 그리고서는 상승하기 시작했어.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 방송 청취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내일은 특강 쉬는 날이고요. 목요일 날 4시 20분에 또 만나 뵙고 특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